집을 살 때만큼 까다롭게 고르는 자동차. 최근 자동차 업계는 연비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연비 향상에 있어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휠입니다. 국내뿐 아니라 GM, 포드, 폭스바겐 등 글로벌 업체에 수출하는 우리의 강소기업이 있습니다. 전 세계 10대 자동차 회사 중에서 7군데에다가 알루미늄 휠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가벼우면서도 단단한 알루미늄 휠을 만들기 위한 끊임없는 기술 개발. 일반 승용차부터 경주용 자동차까지 알루미늄 휠의 최강자. 세계 최정상을 향해 달려가는 헨즈 코퍼레이션의 무한 질주가 지금 펼쳐집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소기업의 힘이 다해 박석원입니다. 차를 고르는 기준, 집을 고르는 것만큼이나 까다롭죠. 특히 차는 안전만큼이나 이 연비 향상이 뛰어난 제품을 선호하는데요. 이 연비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휠입니다. 요즘 휠은 이렇게 한 손으로 들 수 있을 정도로 가벼운데요. 이렇게 가볍기 때문에 연비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디자인까지 뛰어난데요. 이 견고하면서도 가벼운 알루미늄 휠을 만들어 폭스바겐, GM, 포드 등으로 수출하는 우리의 강소기업이 있습니다. 국내 1위, 토종기업의 자존심으로 글로벌 시장을 향해 무한 질주를 펼치고 있는 헨즈 코퍼레이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꿈꿔보는 카레이서. 한계에 도전하는 모터스포츠의 특성상 차체가 가벼우면서도 견고해야 선수의 안전을 지키면서도 속도 경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가벼우면서도 견고한 차체를 만들기 위해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휠인데요. 헨즈 코퍼레이션의 알루미늄 휠은 가벼우면서도 견고해 많은 카레이서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원메이크 레이스 같은 경우는 똑같은 마력에 똑같은 차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휠에 영향력이 굉장히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그다음에 배틀 상황이라든지 노면이라든지 안 좋은 노면이나 연석을 올라탈 때 휠이 약하다면은 휘는 상황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완주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영향력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살짝 사고가 부딪힌 적은 있는데 엔간한 컨택에서는 그냥 잘 버텨주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고요. 그냥 보통 카피휠처럼 깨져나가고 이런 위험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GM, 포드, 폭스바겐 등 세계 10대 글로벌 업체 중 7개 업체에 수출하며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포드의 Q1 인증까지 따내며 토종 기업의 자존심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Of course, it's quite simple. In 2011, when we started to introduce European market, we were totally unknown on European market. 5 years later, in 2016, we are now delivering 3 million wheels on the European market, and we succeeded to become one of the largest supplier of Renault in Europe, as we are now in the top 3 of the supplier panel. 최근 현대인의 생활에서 자동차는 빼놓을 수 없는데요. 자동차 부품 중 휠은 타이어의 구동력을 높일 뿐 아니라 차의 무게를 분산하는 역할을 하는 연비 향상에 빠질 수 없는 부품입니다. 타이어하고 결합돼가지고 자동차 전체의 하중을 지지하면서 버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엔진의 구동력을 바퀴로 전달을 해서 굴러가게 해주고, 특히 또 방향, 핸들을 돌리면서 좌우 스티어링을 통해 가지고 방향 전환을 해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달리던 차를 제동할 때도 결국 휠과 타이어가 한 몸이 돼서 버텨줘야 되거든요. 이 4가지 역할을 타이어와 함께 하기 때문에 휠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스틸 휠을 사용했다면 최근에는 알루미늄 휠을 많이 씁니다. 휠에서 무게를 1kg 줄이면 차체 하중 80kg을 줄이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스틸 휠과 알루미늄 휠의 무게 차이는 얼마나 될까요? 무게를 측정해봤는데요. 스틸 휠의 경우는 10kg 정도. 알루미늄 휠은 얼마나 나갈까요? 알루미늄은 7.5kg으로 무게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환경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면서 연비와 배출가스가 상당히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달리기를 한다고 상상을 했을 때 가벼운 신발을 신고 뛸 때 하고 5kg, 10kg 되는 무거운 신발을 신고 뛸 때는 실제 허리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발을 가볍게 하는 것은 일단 연비와 제동거리나 여러 면에서 상당히 좀 유리하고,
또 한 가지 자동차 브레이크에서 가장 취약점인 것은 브레이크의 온도가 올라가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을 알루미늄 휠이 상당히 열 발산도 좋고 가볍기 때문에 경제적이나 환경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죠. 바로 휠의 디자인입니다. 부채살 모양, 접시 모양, 회오리 모양 등 그 디자인만도 수십 종이 넘습니다. 최근에는 완성차의 프리마켓이라 불릴 정도로 튜닝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고객들은 가벼우면서도 안전한 것은 물론 엣지 있는 디자인의 휠을 선호하는데요. 저는 이제 튜닝을 할 때 이제 퍼포먼스 쪽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드레스업 위주로 해서 외관에 보이는 쪽 튜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1차적으로 진행을 하는 게 휠 튜닝, 그다음에 이제 뭐 서스펜스 이 정도 튜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장거리 그 주행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연비를 좀 많이 생각해서 차체의 무게가 좀 덜 나가야 되니까 가벼운 경량유를 좀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꿔놓고 봤더니 연비가 처음보다는 한 1, 2km 정도는 더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곳은 헨즈 코퍼레이션 화성 공장. 기술 혁신을 이루며 하루에 3만 7천여 개, 연간 1,350만 개의 알루미늄 휠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원자재를 용탕에 녹이는 것을 시작으로 금형, 주조, 도장까지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돼 있는데요. 자동화 시스템 속에 이 업체만의 특별한 기술 혁신이 숨어 있다는데요. 과연 그 기술력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가 바로 가벼움과 견고한 알루미늄 휠을 만들기 위한 플로우 포밍 공법인데요. 원래 플로우 포밍 공법은 소재를 예열한 후 회전, 상하 운동을 통해 얇게 펴지게 해 휠 형상을 갖추는 공법인데요. 원래 포탄을 만들 때 주로 사용하던 공법으로 이것을 알루미늄 휠 제조에 적용한 겁니다. 플로우 포밍을 이런 납작한 소재를 롤러를 이용해서 이렇게 길게 뽑아내는 기술을 말합니다. 지금 밑에 보시면 이 지나가는 이 소재처럼 이렇게 뽑는 겁니다. 플로우 포밍을 함으로써 이 단주 효과에 의해서 림의 강도가 향상되고요. 이제 단주에 의해서 림이 얇게 형성되기 때문에 소재가 경량화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경량화의 차이가 날까요? 일반 휠과 플로우 포밍 공법을 거친 휠을 비교해 봤는데요. 림 두께를 통해서 그 휠의 경량화된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반 휠은 4.7mm, 플로우 포밍 공법을 한 휠은 3mm 정도. 확실히 경량화됐죠. 가벼워졌다고 해서 바퀴가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깨진다면 안전사고로 이어지겠죠. 먼저 일반 휠에 1,010kg의 추를 떨어뜨려 휠이 그 무게를 견디는지 테스트했습니다. 다음으로 플로우 포밍 공법을 한 휠, 과연 1,010kg의 무게를 견뎌낼까요? 두 제품 모두 멀쩡합니다. 충격 시험 결과 두 제품 모두 타이어 공기압이 세지 않았으며 크랙이 없으므로 동일한 내구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표면 처리 방식에도 일대 혁신을 가져왔는데요. 바로 PVD 공법을 도입해 표면 처리를 한 겁니다. 예전에는 금속 느낌을 내기 위해서 크롬 도금을 많이 사용했는데요. 환경에 안 좋고 인체에도 유해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공법이 바로 자체 개발한 PVD 공법입니다.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대비라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새로운 물질을 개발을 하여서 진착하는 방식으로 좀 더 반짝반짝하고 금속의 금속 느낌에 더 가깝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PVD 공법을 사용하면 마치 크롬 도금을 한 것처럼 반짝반짝 윤이 나는 휠을 만들 수 있는데요. 모든 공정이 다 통과되었다면 이 업체만의 특별한 테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바이악셀 테스트입니다. 실제 주행하는 것처럼 서울 부산 간 거리를 입력해 좌우회전, 시속 등 실제 주행과 같은 환경을 입력해 테스트를 하는 건데요. 이 테스트를 통해 휠의 상처, 파손 등을 파악하기도 하고
실제 주행 시 받는 휠의 스트레스 정도를 테스트합니다. 4에서 5년 전쯤에 아시아에서 최초로 설비를 도입하게 되었고 현재까지도 그 YSL 장비는 아시아에서 몇 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굳이 도입하신 이유는 뭘까요? 품질 요구 사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저희 실차에 대해서 조건과 거의 비슷한 시험이 없기 때문에 새로 도입해서 실차와 유사한 환경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장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품질 향상을 위해 멈추지 않는 기술 혁신을 이뤄낸 덕에 올해에는 포드 Q1 인증까지 받게 됐는데요. 그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겁니다. 포드 Q1은 품질 시스템, 경영 시스템, 물류 시스템 등 회사의 전반적인 품질 경영 시스템을 평가하고 실적에 따라서 주어지는 포드의 품질 인정 시스템입니다. Q1을 획득했다는 것은 명품 품질 인정 제도를 획득한 것으로서 훌륭한 회사의 상징입니다. 하루 3만 7천여 개, 연간 1,350만 개를 생산하며 매출 역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을 위한 도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신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는데요. 차세대 휠이라 불리는 마그네슘 휠이 그것입니다. 헨즈 코퍼레이션은 기존의 비싸고 소량 생산만이 가능한 공법을 벗어나 마그네슘 휠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여 차세대 휠 시장을 이끌며 글로벌 시장을 공략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압주조 공법 방식의 그 마그네슘 휠 제조 방식은 그 소품종 대량 생산에 적합한 기술로서 제조 공정상에 드는 그 제조 단가를 상당 부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알루미늄 휠과 마그네슘 휠의 무게 차이는 얼마나 될까요? 두 제품을 비교해 봤는데요. 마그네슘 휠이 25%에서 30% 정도 알루미늄 휠보다 훨씬 가볍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곳엔 휠이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네. 디자인이 다른 휠인가요? 뭐 특별히 달라 보이는 건 없으시죠? 예, 이거는 무광인 것 같고 이거는 유광인 것 같고요. 사실 이 디자인은 같은 휠입니다. 근데 그 숨어 있는 비밀이 하나 있는데 예. 이것과 이것의 큰 차이는 소재입니다. 아. 하나는 알루미늄이고 예. 하나는 마그네슘입니다. 어떤 게 알루미늄이고 어떤 게 마그네슘인가요? 어떤 게 알루미늄이고 어떤 게 마그네슘인 거는 들어보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보면요. 뭐가 더 가벼운 게 있나요? 마그네슘이 일반적으로 그 예. 알루미늄 대비 20에서 30% 정도 더 가볍습니다. 아, 그럼 제가 한번 직접 들어볼까요? 들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아, 예. 이거를 이건 무겁네요. 예, 뭐 남자분이 들기에 무겁진 않습니다. 네, 무겁는데요? 자, 이것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확실히 가벼운데요? 그럼 이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헨즈 코퍼레이션만 만들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든 그 휠인가요? 예, 전 세계에서 저희만 만들 수 있는 마그네슘 휠입니다. 예. 끊임없는 기술 개발로 국내 1위를 뛰어넘어 글로벌 시장을 질주하고 있는 헨즈 코퍼레이션의 승현창 회장을 만나봅니다. 승현창 헨즈 코퍼레이션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일단 회사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회사는 1970년대에 목재 회사로 그 회사를 시작을 했고요. 예. 그리고 80년대 초반부터 그 알루미늄 휠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전 세계 그 10대 자동차 회사의 중에서 7군데에다 알루미늄 휠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국내에서는 1위, 그리고 아시아에서도 1위고요. 전 세계는 5위 정도의 알루미늄 휠 공급 회사입니다. 아, 네. 이렇게 딱 보기에도 정말 젊으신데 어떻게 이렇게 젊은 나이에 회장님을 하시게 되셨습니까? 네, 사실은 그 저희 아버님께서 1972년에 회사를 만드셨는데요. 예. 89년에 선친께서 그 비행기 사고로 돌아가셨고요. 예. 그리고 당시 제가 13살이었는데 그 이후에 어머님과 그 외삼촌께서 경영을 하시다가 제가 2004년에 그 회사를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 평사원으로 회사를 들어왔다가 회사를 물려받게 되었지만 회장 아들인 것 숨기고 평사원으로 입사, 공장에서부터 일을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보통 이제 안타깝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사업을 맡으셨다면 사업 일선에서 사업을 하셔야 될 텐데 현장으로 투입됐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경제학과를 나왔는데요.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금속을 다루는 회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현장에 들어가서 그 기계를 만지고 기계를 배우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현장에 있는 분들에게 매일매일 그 질문을 하고, 저한테는 그게 더 유익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물론 많은 경험을 하셨다고는 했지만 어려운 일은 없었나요? 뭐 어려운 일뿐이 없었습니다. 네. 어려운 일밖에 없었나요? 예, 왜냐하면 아는 게 없었으니까 이제 예. 기계 만지는 일부터 시작해갖고, 제가 만지면은 다 불량이고요. 제가 만지면 다 오작동이고, 제가 만지면은 일단 현장에 계신 분들은 이제 다 욕을 하고요. 네. 뭐 때리고. 기술을 배우기로 한 승현창 회장. 현실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야, 잠깐. 지금 뭐 하는 거야? 맘대로 누가 만지래? 망가진다고? 그냥 뭔지 몰라서 그냥 본 건데. 죄송합니다. 너 시킨 대로 니네 잘해. 아니 그래도 막 맞기도 하고 구박도 받았으면 아니다 사장 아들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걸 참으시고 또 숨기셨을까요? 굳이 숨기지는 않았는데요. 예. 굳이 또 말을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굳이 또 그런 걸 얘기하는 것도 또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열심히 배웠습니다. 예. 네, 어쨌든 이렇게 어렵게 직무를 수행을 하시다가 이제 회장으로서 지금 취임을 하시고 또 회사를 경영해 나가고 계시는데요.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설비 투자를 제가 좀 한때 좀 많이 좀 심하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러니까 저희가 매출이 이렇게 크지 않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에 비해서 저희 과감하게 한 30% 정도를 이제 설비에 투자를 했었습니다. 이제 회사가 성장을 하려면은 낡은 기계보다는 자동화로 가야 되고, 예전 기계보다는 새 기계 이걸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걸로 바꾸자마자 이제 갑자기 미국발 금융위기도 오고 리먼 브라더스 오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회사라는 거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국가 기간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갑자기 자동차 회사들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었어요. 예. 처음 호기롭게 설비 투자에 힘을 쏟은 승현창 회장.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네. 미국발 금융위기로 물량이 대규모로 취소되고 있습니다. 큰일이네. 갑작스럽게 찾아온 미국발 금융위기. 24시간 365일 돌아가던 회사가 일주일에 4일 정도밖에 돌아가지 않았는데요. 그렇다고 설비 투자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러다 회사가 망한다고 말들이 많았지만 승 회장은 설비 투자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그 움츠러들 때 과감하게 투자하고, 남들이 위기라고 생각할 때 기회라고 생각했던 게 저희한테는 굉장히 크게 다가온 것 같고, 그 시기가 지나가자마자 자동화가 돼 있던 시절이니까 다시 급성장을 하던 시기가 된 거죠,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전에 조금 다소 무리한 게 보일진 몰랐어도 이 설비 투자를 끝내고 나니까 그 이후의 위기들이 기회로 바뀌었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설비 투자 외에 혹은 기술 투자에서도 어떤 노력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 기술 투자로 봤을 땐 되게 다양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네. 이제 대표적인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제 PVD라고 그 일종의 그 도장 방식 중에 하나인데요. 일반적으로 그 당시 크롬 녹음이라는 방식 같은 게 있었는데요. 중금속 규제 때문에 수출을 못하게 되는 게 있었는데요. 그 중금속을 크롬 라이크라는 것보다 더 높은 방식으로 PVD라 해서 이제 증착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고급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생각지도 못했던 옆에서 충격들이 왔던 게,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PVD를 개발을 하고 났더니 그
오너스 매뉴얼이라고 자동차 보면 이렇게 두꺼운 수첩 같은 게 있는데요. 예. 거기 보면 산성 세제로 사용하지 마시오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그 고객들이 꼭 산성 세제로 닦더라고요. 그 휠을. 예. 그래서 산성 세제로 PVD 휠을 닦으니까 부식이 된 거예요. 오랜 연구 끝에 개발한 PVD 공법. 그 품질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요. 잘 나왔나요? 네, 잘 나왔습니다. 테스트 지금 되게 잘 나왔네. 저희가 큰일 났습니다. 왜요? 저희가 개발한 PVD가 불산 성분이 닿으면 부식이 된다. 불산이 왜 닿아요? 저희가 알아본 결과 고객이 매뉴얼을 안 보고 약품을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안 봐도 될 수 있게 해결해야죠. 방법 찾아봅시다 그러면. 알겠어요? 소비자의 잘못이었지만 오히려 새로운 도전으로 받아들인 승 회장. 그 어떤 약품에도 강한 제품을 만들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도전은 PVD 공법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는데요. 여긴 어딘가요? 이쪽은 저희 회사의 이제 역사가 담긴 곳입니다. 아, 예. 이게 뭐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들어오시죠. 굉장히 멋있는데요? 네, 저희 회사의 이제 가장 오래된 휠 중에 하나이고요. 예. 딱 봐도 이제 굉장히 옛날 디자인에 만들기도 되게 쉬워 보이는 그런 예. 휠 중에 하나고요. 예. 저쪽에 보시면은 저쪽 휠 같은 경우는 이제 단조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게 뭐죠? 때려서 만든다는 뜻이고요. 예. 이거는 이제 너무 비싸고 예. 너무 만들기 어렵고 그래갖고 예. 그 당시 한 개만 만들고 취소가 됐던 그런 휠이고요. 그 한 개인가요? 예, 그 한 개입니다. 예.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최근에 다시 시작한 애프터마켓 휠이고요. 예. 그리고 현재 저희가 그 레이싱용 휠이 나가고 있는 거고 저희의 모든 정성과 그리고 경량화 그리고 모든 기술 다 들어가 있는 그런 휠입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휠들이 변천사를 겪었는데 그런 과정에는 이 회장님만의 경영 철학도 담겨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그 여기 회사 들어오시면서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 예. 바깥에 그 헬지 코퍼레이션 면에는 해보셨습니까라는 말이 써 있습니다. 사실 예. 그게 저의 메인 경영 철학이기도 하고 예. 동시에 저희 회사 슬로건이기도 한데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경영 철학은 직원들에게 새로운 기술 개발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었는데요. 한꺼번에 2개의 휠을 생산할 수 있는 주조기, 이 역시 직원의 아이디어로 탄생한 제품입니다. 타사 대비 1.6에서 1.7배 높은 생산성을 보유하게 되었고 비용 역시 절감을 하게 되었다는데요. 이뿐 아니라 표면을 매끄럽게 만드는 반자동 사상기 역시 직원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졌습니다. 헨즈 코퍼레이션에서는 직원이 아이디어만 있다면 라인이든 설비든 만들어 볼 수 있고 회사는 그것을 또 보상해주는 에디슨 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저의 아이디어를 좀 높게 평가해 주셔서 실제 생산 라인에 적용이 돼서 예상했던 효과를 얻고 했을 때 그 직원이 어떤 자긍심을 갖고 또 같은 동료들이 그걸로 인해서 편해지고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된다는 게 사실은 좀 동기로 보람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기술 투자를 하고 또 기술을 개발하고 또 난관을 겪고 그렇게 만든 기술력들이 집대성된 것들이 지금 여기 보이는 이런 휠들일 텐데요. 이 보기에도 굉장히 멋있거든요. 멋들어진 휠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앞에도 사실 이것만 딱 봐도 장식품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멋있는데 이것도 실제로 사용하는 휠인가요? 네, 이 휠도 실제로 사용하는 휠이고요. 예. 사실 휠이라는 거는 이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보이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타이어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부분인데요. 예. 이 가려지지 않는 부분과 이 휠의 안쪽 부분들에 사실은 더 많은 기술들이 숨어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 일례로 이 부분이 이렇게 그 울북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예. 지금 이 경량화를 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저희는 이거를 벌집림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예. 저희가 최근에 이걸 특허를 냈고 지금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설비 투자, 기술 투자를 통해서 회사가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고 계실 텐데 그렇다면 인재 경영, 이 사람을 뽑고 사람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경영 철학 같은 것들도 있을까요?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사람이거든요. 예. 그리고 사람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어디 다른 회사에 그 이미 잘 트레이닝 된 사람들보다는 대학교에 있는 그 젊은 인재들, 그 인재들과 그 MOU를 맺어서 예. 그 학교의 IPP를 해서 그 친구들이 회사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인턴 기간을 가지고 예. 그 인턴 기간을 지나면은 이제 뛰어난 학생들, 예. 그 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는 그런 제도를 지금 저희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몇 명은 그런 식으로 해서 입사를 했고요. 인재를 직접 발굴해 키우겠다는 인재 경영 철학은 현재 총 4개의 대학들과 산업 협력을 맺으며 동반 성장의 기틀이 되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인턴십과 달리 이곳에서는 연구직을 인턴으로 뽑아 핵심 인력 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해보고 난 이후 인턴 과정이 끝나면 스스로 회사를 선택할 수 있다는데요. 회사와 인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인턴십입니다. 실무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고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존의 학교에서는 이제 조직 분석이라든가 인장 시험 같은 것들을 이제 이론으로밖에 습득을 못했었는데 이제 직접 장비를 사용해서 측정하고 분석하면서 이해 폭이 넓어졌습니다. 설비, 기술, 인재 등등 다양한 곳에 투자를 하면서 지금 발전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고 또 어떤 방향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가고자 하는 방향은 되게 단순합니다. 저희는 휠 회사고요. 그렇기 때문에 휠로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핸즈 코퍼레이션의 휠을 사용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1조 정도의 매출을 만들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공 하나 더 붙일 수 있게 빠른 시간 안에 성장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네, 모쪼록 앞으로 이 세계 휠 시장에 핸즈 코퍼레이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고 또 고유 명사로서 이름 붙여지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가볍고 더 견고하게 토종 기업의 자존심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핸즈 코퍼레이션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현재 유럽, 미국, 일본 등 자동차 선진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신흥국가를 비롯하여 보다 많은 지역으로 수출선을 확대하여 해외 시장 기반을 다변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실패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패한 경험을 많은데 그 실패한 경험에서 단순히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되게 많이 찾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인생상은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길을 가다가 넘어져도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저희의 인재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다 가볍게, 보다 아름답게, 보다 안전하게 알루미늄 휠의 최강자 세계를 향해 질주하는 핸즈 코퍼레이션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 결국 해내자! 러시아 시장의 신흥 강자로 떠오른 대한민국 대표 보일러, 북미 시장과 유럽 전역으로 수출되는 메이드 인 코리아. KD Navien is unparalleled quality at a great price. 독보적인 세계 1위의 비결은 아시아 최초의 콘덴싱 기술과 세계 최초 스테인리스 열 교환기 상용화. 가스 보일러 회사로는 최초로 저희가 러시아에서 국민 브랜드로 선정이 됐습니다. 한국산 토종 보일러가 세계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보일러 종주국인 유럽까지 뻗어나가며 글로벌 혁신을 이루고 있는 기업 경동 나비엠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3D라는 게 되게 부정적인 건데요. 이 부정적인 거를 생각을 바꾸면요, 굉장히 긍정적인 걸로 되고 이 긍정적인 게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여러분들도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시면요,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다라는 새로운 세상을 보시게 될 겁니다.